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 실천론 SL의 경험을 변화와 성장을 응원하는 멘토링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20학번 윤무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봉사활동이 많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 SL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사회복지실천론 SL이 열린 후 SL의 정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과목에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합해 나를 깨우고 사회를 깨우고 미래를 깨우는 섬기는 리더를 양성하는 SL의 정의를 알게 되었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 활동과 심리 정서를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SL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대1로 초등학생과 멘토링을 해본 경험이 없어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떨림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SL 목표를 세워보았습니다. 첫째, SL을 통해 나 스스로만 뿌듯하고 의미 있는 봉사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멘토링 이끌기. 둘째, 사회복지실천론 수업을 듣고 초등학교에서 현장을 경험하면서 초등학생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아동의 강점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기. 셋째, 멘티가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마지막으로 멘티 학생과 일주일에 대면 한 번, 비대면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을 멘티 친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멘토링 이끌기를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줌 멘토링, 한 번은 직접 초등학교에 나가 대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멘티를 처음 만났을 때 멘티는 파닉스를 인지하지 못해 영어 단어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이 학습에 흥미를 느낄지 고민하던 중 저는 파닉스송과 놀이를 연계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파닉스송은 알파벳 하나당 3개의 단어를 알려주는 방법이라 집중력이 길지 못한 멘티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배웠던 단어는 직접 멘티에게 물어보고 또 알려주지 않았지만 쉬운 단어는 새롭게 알려주면서 학습을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대면 멘토링에서는 학습과 더불어 멘티가 원하는 보드게임 그리고 스포츠의 활동을 하면서 멘토링을 이끌어갔습니다. 제가 맡은 학생은 약을 먹어야 할 수준의 주의력 행동 결핍 장애, 즉 ADHD를 앓고 있었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다 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ADHD를 앓고 있는 학생을 멘토링한 적이 없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 달리 멘티는 놀이 시간과 비대면으로 학습을 진행할 경우 굉장히 집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학습을 진행할 경우 저와 학습 이외에도 놀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에 쉽게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멘티는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멘토링 시작 전 멘티와 함께 그날 진행할 학습량과 놀이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티가 너무 적은 양의 학습 시간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습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해도 멘티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력이 부족해 집중력이 약한 멘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번에 가져가는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 시간과 놀이 시간을 짧게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멘티는 집중을 너무 잘해주었고 놀이 시간과 학습 시간 모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며 저의 멘티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첫째, 휴대폰 밖의 세상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멘티 학생과 매주 보드게임, 축구, 피구 등의 스포츠 활동을 하며 휴대폰이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것 같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둘째, 멘티가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매주 멘티와 학습이 끝나면 저와 영가초등학교 선생님께 빠이라고 인사를 하며 집에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가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멘티가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영어 단어가 보이면 자랑스러워하면서 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SL을 진행하기 전 저는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 어떻게 친근하게 대해야 할지도 몰랐고
멘토링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진행하는 멘토링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은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멘토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론 전공에서 배운 내용이 SL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습, 놀이의 과정과 작은 생활습관 등의 사소한 요소에서 아동의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상호작용하면서 강점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링을 하며 제가 아동에게 학습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아동에게 배운 점도 많아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기준 중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ADHD에 대한 편견을 깨고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나중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가 ADHD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장애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세이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